그들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귀신처럼 나타나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외가 도적질을 한다 하여 외구라 불렀습니다. 그들이 한번 나타나면 마을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남자는 무참히 살육당했고 여인은 능욕을 당했습니다. 또 가축과 곡식들을 남김없이 쓸어갔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는 철저한 파괴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관군의 출동은 언제나 뒷북이었습니다. 약탈의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들은 배를 타고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혹은 싸우기 좋은 숲속 어딘가로 숨어버렸는데 찾아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찾았다 하더라도 칼싸움은 또 어찌나 잘하는지, 기동력도 빠르고 검술에도 능하니 이들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고로 저 정도 외구의 약탈에는 뒤늦게 대응할 뿐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채무선도 이러한 외구를 보며 자랐습니다. 그는 경상도 영주 출생으로 아버지는 개경 인근 예성강 어귀에 설치된 광청을 관리했습니다. 전국의 세곡들이 모이는 곳이었지요. 이 세곡들을 관원의 노봉으로 지급하기 위해 광창이 보관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외구에게는 노다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외구들은 수없이 그곳에 출몰 하여 백성들의 피 같은 세곡들을 약탈하고 달아났습니다. 채무선은 생각했습니다. 칼싸움을 열나 잘해서 백병조는 답이 없네. 절마드 상대하려고 하면 활을 써야 되는데 기동력도 우수하여 맞추기도 쉽지 않네. 어떻게 하면 저 외구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고려도 그 방법을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외구는 칼싸움을 잘하고 우리는 활쏘기를 잘하니 역시 최대한 멀리서 활을 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책이었습니다. 이에 고려는 화약을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1372년 국왕이 인월고수로 행차하여 화전을 쏘았다는 기록을 보아 일찍부터 고려는 화약을 통해 외구를 대비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때의 화약은 제대로 된 화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험 발사는 해보았지만 결과는 늘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화약을 만드는 정확한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 똑같이 생겼는데 왜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냐? 도대체 뭐가 문제냐? 잘 모르겠습니다. 화약은 7세기 당나라 때 처음 발명하고 9세기부터 무기로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황, 숫, 초석이 정확한 비율로 혼합되어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로장생약을 만드는 도교의 연단술에서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금속을 불로장생의 약으로 생각하고 여러가지 성분을 섞어서 태워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우연히 유황과 숫, 염초를 일정 비율로 섞으면 폭발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불로장생약을 개발하려다가 사람을 죽이는 화약을 발명한 것입니다. 화약이 연소될 때는 많은 양의 황과 질산의 기체가 발생하는데 이 힘을 화기에 탄두를 발사시키는 추진력으로 사용한다면 수많은 생명을 살상할 수 있는 화기가 되었습니다. 화살촉에 화약을 매달아 더 멀리까지 쏠 수 있는 화전, 오늘날 수류탄과 같았던 진천뢰, 미사일과 같았던 화령 출수까지 화약 무기는 다양하게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역시 화포였습니다. 1259년 안희성 수춘부에서 대나무 통에 탄알을 넣고 불을 붙이면 화염과 함께 탄알이 날아갔다고 기록하였는데 이것을 최초의 화포 도라창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나무가 화약의 폭발력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이 더 신기합니다. 약한 대나무가 화약의 폭발 충격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대나무에 조금이라도 균열이 생긴다면 압축의 힘이 약해져 탄알은 불발이 되거나 날아간다 하더라도 멀리는 가지 못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 대나무가 나중에는 철로 바뀌면서 근대의 강력한 총포가 되었다 합니다. 하지만 몽골이 송나라를 점령하면서 화약 제조법과 무기들을 그대로 흡수, 안 그래도 천하무적이었던 몽골군의 업그레이드 컴플릿을 가져왔습니다. 몽골은 그 힘으로 전세계 반에 가까운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화약 재료인 숫, 염초, 황의 기능은 이러하였습니다. 숫은 연소 반응이 일어나도록 탄소를 공급하고 염소의 질산은 반응 시 산소를 공급하고 황은 폭발을 증가시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정확한 비율로 조성되어야 무기로 쓸 수 있는 제대로 된 화약이 만들어지는데 당시 고려는 이 기술이 없었습니다. 이에 고려는 명과 외교 관계를 맺은 직후 사신을 보내 화약 지원을 부탁합니다. 외적이 소란을 일으킨 것이 벌써 20년인데 우리는 방어만 할 뿐 추격하거나 체포하지를 못합니다. 그동안 살육되는 우리 백성의 숫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왜군은 우리뿐 아니라 명나라도 공격한다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화약을 사용하여 놈들을 소탕해 보려는데 화약을 좀 지원해 주시옵고 기왕이면 화약 만드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한다면 왜군은 우리가 다 물리칠 것이니 명예 근심도 사라질 것입니다. 화약 만드는 기술은 국가의 재산이요 1급 기밀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오늘날 핵무기를 만드는 능력과 같았을 것입니다. 고려가 일선에 나서 왜구를 물리쳐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화약 기술을 전수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명황제 주원장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중국에서 사용하는 화약과 염초와 유황은 비록 생산량이 많지만 쓰이는 데가 많다. 허니 어찌 다른 나라에 줄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까? 이거 참 실망입니다. 허면 북원에 가서 요청할 수밖에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기다려라. 고려에서 염초 50만 근을 쓸어 모으고 유황 10만 근을 구해서 가지고 오게 하라. 그러면 이곳에서 별도로 필요한 화약을 배합해서 줄 것이다. 한마디로 대놓고 거절할 수는 없고 재료를 주면 만들어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고려가 원하는 것은 고기를 낚는 방법인데 명은 고기를 잡아서 주겠다고 하니 이거 참 난감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재료로 염초, 유황을 요구하니 이것이 화약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화약 만드는 재료를 그렇게 다 말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내가 그랬나? 이런 또 고려놈들에게 낚인 것이로구만. 헌데 넌 황제를 대하는 말투가 왜 그따위냐? 여봐라 이놈을 끌어내 밥피양에 차라. 채무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왜구를 소탕하는 데는 화약 무기를 쓰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하고 화약 개발에 박차를 가했는데 문제는 재료는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시도해봐도 제대로 된 성능의 화약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와씨 황하고 숯하고 썩는 건 알겠는데 왜 안 되는데 진짜. 안 되는 이유는 염초였습니다. 황과 숯은 자연에서 구할 수 있었지만 염초는 고도의 기술로 추출해내야 합니다. 고려는 염초를 추출하는 기술이 없었으므로 아무리 만들어봐야 실패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원장은 고려에서 결코 염초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그 재료들을 이야기해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채무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나라 염초장인 이원과 같은 마을에 살면서 매일같이 찾아갔습니다. 오늘은 기가 막힌 술이 있어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좋은 것만 있으면 먼저 공이 생각납니다. 한잔 하실랍니까? 됐습니다. 미리 말해두지만 화약 만드는 방법은 나도 모르는 일입니다. 내가 뭐 화약 때문에 이칸 줄 아십니까? 공과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싶어 이러는 것이지요. 자, 안 알려줘도 괜찮으니까 한잔 하시다. 그럼 뭐 딱 한 잔은 괜찮겠지요. 그날 이후로도 채무서는 몇 날 며칠 이원을 찾아갔습니다. 늘 웃는 얼굴로 그의 안부를 물었고 맛있는 게 있다면 가장 먼저 이원과 나누려 하였습니다. 오늘은 기가 막힌 고기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드셔보이소. 이런 식으로 대해주는데 어지간한 이원도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른 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화약이란 말이지요. 염초가 핵심입니다. 숯과 황은 개나 소나 만들 수 있지만 염초는 아니지요. 나도 정확한 것은 아닌데. 채무서는 그 비법을 가동 몇 명으로 하여 익히게 하고 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신이 드디어 화약 만드는 방법을 거의 다 알아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염초를 추출하는 일인데 이것도 성공했습니다. 거의 다 알아냈다. 그럼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소리요. 활용정점, 용그림은 다 그렸고 인자 눈동자만 찍어 넣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찍어 넣고 얼른 마무리하세요. 우리 고려의 기술력으로 화약을 생산할 수 있다니 전하께서 무척 기뻐하실 것이요. 근데 마지막 눈동자를 찍어 넣는 게 또 쉽지 않네요. 염초 추출은 성공했는데 문제는 재료들을 어떤 비율로 혼합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동 몇 명 데리고 뼈 빠지게 노력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허니 화약 전문 제조 기구를 설치해서 예산과 인력을 좀 팍팍 지원해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금방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런 사기꾼 같은 자를 만나 아직 만들지도 못했으면서 예산부터 지원해달라니 그런 소리는 누가 못하겠는가? 다 투자 아닙니까? 세상에 투자 없이 어떻게 성과를 냅니까? 듣기 싫으니 썩 나가시오. 앞으로 화약을 완성하기 전에는 찾아오지 마시오. 최무선은 화약의 요령을 터득한 뒤 도당에 말하여 시험해볼 것을 건의했지만
모두가 그를 믿지 않고 사기꾼이라 욕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시련에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뭐라 사기꾼이라고? 와, 내 진짜 고생해가 연구한 사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사기꾼? 좋다, 내 반드시 화약을 만들어 세상에 보여줄 기다. 얼마 후 드디어 채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마지막 관문이었던 화약의 배율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고려도 화약을 만드는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엄청난 성과였고 나라의 경사였습니다.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명나라 원나라에 이어 고려가 화약을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채무설의 화약 제작 기법은 군사기밀이라 그런지 따로 기록해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중국도 처음에는 화약 제조 공정을 철저히 비밀로 하며 오직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 기억으로만 전하게 했습니다. 괜히 기록해두었다가 적군이 기밀을 빼내간다면 큰일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은 숙종 24년에 간행된 신전자 초방에 있는데 거기에 적혀진 화약 재료의 혼합 비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염초 70, 숯 20, 유황 10%의 비율입니다. 학자들은 이 비율이 현대 화약의 비율과도 흡사하며 채무선 당대로부터 내려온 비법이 신전자 초방으로 이어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왕 3년 화통도감이 설치되었고 채무선은 이곳의 제조로서 각종 화약 무기들을 본격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가동 몇 명가도 그만한 성과를 내었었는데 국가의 본격적인 지원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마치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단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는 놀라울 정도의 속도로 신무기들을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주화는 화통도감에서 제조한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형 화약 무기였습니다. 이렇게 화약 약통이 앞쪽에 부착되어 추진력을 얻게 되었는데 사정거리는 150보나 되었다 합니다. 채무선이 처음부터 기대했던 더 멀리서 적을 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한 것입니다. 그 외 총포류로 대장군포, 이장군포, 삼장군포 외 화포, 석포, 신포, 화전, 화통 등이 있고 발사용 화기로는 화전, 철령전, 필령전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철탄자, 촉전화 등 수많은 화기를 제조하였습니다. 현대 시물로 남겨진 우리나라 최초의 화포는 경의 고소 총통입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세종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길이 24cm의 청동합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생각보다 크기는 매우 작지요. 하지만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특징은 총구에서 약통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면서 화약이 폭발했을 때의 압력을 최대화하였으니 사거리나 위력이 엄청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한국의 어떤 골동품 수집가가 채무선 당대의 총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총통을 KBS 역사 스페셜 제작팀에 제보하였습니다. 제작진은 이 총통을 그대로 복원하여 발사시험을 해보았는데 사정거리가 무려 200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고려의 화약은 비록 시작은 늦었지만 14세기경에는 당대의 강대국들과 대등한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채무선이 수많은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끝내 화약을 개발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군은 기동력과 검술이 장점입니다. 이놈들과 육지에서 백병전을 펼치면 답이 없습니다. 화약 무기를 멀리서 쏘아 맞추는 것이 상책입니다. 허니 수군을 양성하고 제가 만든 화포를 배에 실어 왜군을 아예 바다에서 무찌릅시다. 놈들이 아무리 칼싸움에 능하다 하여도 바다 멀리서 쏘는 우리 화포를 당해낼 수는 없을 깁니다. 채무선의 이러한 생각과 노력은 훗날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의 화약을 가능하게 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신이만 물러나옵니다.